마이크론이 9% 넘게 급등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CFO의 발언이 그동안에 HBM4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야라는 루머를 일축해줬다라는 반응 때문에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라고 얘기했냐면 HBM4와 관련해서 대량 생산 진입과 상업 출하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팔리고 완판 이런 예상까지 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고요.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올해까지 공급량은 여전히 지속이 되겠다. 마이크론 관련 이슈입니다. 그런 전망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서버 관련해서 수요가 확대하다 보니까 메모리 저장 장치나 아니면은 저전력, 고효율 메모리 이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붙겠죠.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450 그리고 TD 코엔이 더 높여서 공격적으로 $600로 상향 조정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후에 머니코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트렌드를 좀 말씀드릴 텐데 대형 기술주는 빠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돈을 누가 버는지, 돈을 누가 못 버는지 이런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소프트웨어 관련주 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안에 좀 해당이 됩니다.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런 부분이 떨어졌는데 지속적으로 수익성 논란에 대한 테두리 안에서 힘겨루기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아스트라랩스라고 해서 21% 넘게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매출 성장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부담 같은 게 이제 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결국 수익성 논란에서 좀 헤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드린 바가 있지만 2030년까지 4조 달러입니다. 이 규모의 대규모 캐펙스 설비 투자는 지속돼갈 이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지속적으로 이런 자본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서 돈 버는 기업과 아니면 잡아먹힐 기업이 무엇인지 이후에 머니코드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4% 넘게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는데요. KB증권에서 오늘 아침 리포트를 내놨는데 목표 주가 24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앞서서 마이크론이 HBM4와 관련해서 탈락됐다라는 루머를 일축하면서 9%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연스럽게 생각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단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게 없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시장 전문가들은 큰 영향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HBM4의 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시장에서는 범용 드램이나 낸드 쪽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공통된 매력 포인트가 상당하다는 거고요. 그걸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게 이 삼성전자의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KB증권이 분석하기로는 영업이익 170조 원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흐름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만 봤을 때 전 세계 영업이익의 상위 10대 그룹 이런 부분을 줄 세워 봤을 때 영업이익에서 봤을 때 기업 비중이 약 9%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은 약 3%밖에 되지 않으니까 영업이익에서 벌어들이는 그 수익을 10대 기업 그 비중으로 봤을 때 9%인데 기업 가치가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뭐니 해도 핵심 경제력은 최대 메모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캐파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메모리 공급은 역시 작년 4분기 대비해서 더 심화된 수준, 심각한 수준에 처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주요 고객사 수요 충족률도 한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수요 기반이 좀 탄탄합니다. 대부분 삼성전자 메모리 출하량 70%가 AI 데이터 센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4 같은 경우에도 기대치 대비해서 성능이 좋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이잖아요.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40%에 근접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도 이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테슬라 고객의 비중은 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매출 비중이 내년 3%에서 2029년에는 20% 그리고 더 뜁니다. 31년도에는 30%로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이 자체만 보고 보면 파운드리 전체 매출 중에 한 3분의 1 고객사가 테슬라 비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 데이터도 나온 상황이고
말씀드리고요. 파운드리 구조 같은 경우에는 수주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거의 100% 늘 가능성 있으면서 작년 적자였습니다. 7조 적자에서 내년 턴 어라운드, 흑자 전환 이런 기조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부분에서 목표주가 24만 원에 그리고 향후 가치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은행주, 오늘 뭐 줄줄이 52주 신고가 어제 이어서 났던데요. JP모건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은행주를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짜게 보수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뭐 BNK금융, IM금융 그리고 카카오뱅크 사실 이런 기업들이 오늘 대부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중립으로 제가 써놓은 이 종목만 하더라도 현재 주가 대비 목표가가 좀 낮을걸요. 이런 부분 좀 잘 비교 분석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비중 확대, 그러니까 최선호주의 순서는 JP모건에서 KB금융, 우리나라를 리딩하는 뱅크이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볼 수밖에 없겠죠. 18만 원, 그리고 신한지주 그 다음에 있는 그 선호주입니다. 12만 원, 하나금융 그 다음인데 14만 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세 종목 다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고 여기 중에 카카오뱅크를 제외하고 모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점, 비중 확대에서 가장 최선호주 탑픽은 KB금융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실적 괜찮았고 주주 강화 이런 부분이 좀 확대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에서도 본격적으로 밸류에이션 그 가치를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대형 금융지주의 순자산 비율을 보면은 1배가 안 되거든요. 근데 1배 이상이 돼야 된다라면서 높여 잡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은행주는 뭐 코스피 대비해서 2월 들어서 훨씬 아웃퍼폼,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좋은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고 4분기 실적에서 보여줬습니다. 올해 EPS,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최대 13% 성장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은행들 ROE 중요하잖아요. 자기자본 이익률 얼마나 이익을 벌어들일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올려 잡았습니다. 그 수치 또한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역대급 주주 환원 정책도 예고가 됐고 실행됐던 바 있고 앞으로 할 예정 이런 부분인데 올해 상반기만 두고 보더라도 총 주주 수익률 같은 경우에 올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 작년에 비해서 이런 데이터도 JP모건에서 얘기한 바가 있고요. 자사주 매입 확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KB금융은 1조 2천억 원 매입했었고 신한지주 발표했었고 하나금융 역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7천억 원, 4천억 원. 대부분 자사주 매입했거나 소강 예정이거나 이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또 올해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해 시행이 된다면 점점 배당을 늘리기 위한 그런 기업들의 활동, 계획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실질 배당 수익률 또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대형 금융 지주들 52주 신고가 기록했다라는 점, 어제에 이어서 긍정적인 패턴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